오늘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여기 같이 참여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국회 토론회 개최하는데 같이 공동 주최해주신 박기민 의원실에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기념사진 촬영하고 바로 발제 시작하면서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같이 오셨습니다. 오늘 연구 진행하고 발제 맡아주신 서복경 더가는연구소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회기록보존소의 김장환 기록연구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으로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환입센터 간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으로 김근태 재단 아카이브 박태선 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이정호 기자님 토론으로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제자는 토론자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인사말 준비해 주셨거든요. 같이 인사말 듣고 발제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예전부터 정보 공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대로 정보가 공개돼야 비판도 할 수 있는 거고 대안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보를 또 공개하려면 정보가 잘 생성돼서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재선의원 마칠 무렵까지 보면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정보에 접근하고 상당히 많은 정보를 생산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공개하거나 하는 일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정보를 얻는 과정도 굉장히 어둠의 경로부터 시작해서 발견까지 다양하고요. 정리가 안 되고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게 정리돼야 정부 부처도 국회의원들에게 각종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정보를 안 넘겨주려고 하는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 굉장히 뜻깊고 저희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한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제가 특히 운영이 간사를 맡고 있어서요. 국회 규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개정을 시도해볼 수 있으니 시도라는 말씀은 제가 많이 받고 싶습니다. 때문에 많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 또 덧붙이는데 제가 이제 2시 반에도 또 다른 일정이 있고 3시에도 계속 일정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앉아있다가 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회 진행은 좌장을 오늘 맡아주신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김유승이라고 합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이러한 토론회가 열리게 돼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서복경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발제 먼저 들어보고 또 자유로운 토론 그리고 토론을 준비하신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가는연구소 비로 서복경이고요.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한 6가지 범주로 되어 있고요. 이 연구의 목적은 이제 국회 기록 보존 중에서도 국회의원에 관련 기록 보존에 대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 연구는 국회의원 임기 중에 지금 크게 나눠서 보면은 정보 공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 중 생산되는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정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 종료 후 관리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조금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트렌드도 임기 중 생산되는 정보들이 점점 온라인으로 집적이 되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기 종료 후에 기록으로 입원이 되어서 관리되는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포인트를 맞췄고요.
여기서 이제 크게 저는 임기 중에 수집되어서 공개되고 있는 정보, 그다음에 임기 중에는 수집되는데 공개되지 않는 정보, 그리고 임기 중에 아예 수집이 안 되는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 종료 후에 수집이 돼서 공개되는 정보가 있고, 수집돼서 비공개되는 정보가 있고, 수집이 안 되는, 그러면 이제 임기 중에도 수집이 안 되고 임기 종료 후에도 수집이 안 되면 소실이 되는 이런 정보의 영역으로 총 한 7개 영역의 정보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이 각각의 영역에 있는 정보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기존 연구 검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법규의 연혁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국회법, 공직선거법,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국회 이제 규칙, 법 및 규칙들을 검토를 했고, 활동의 영역으로는 이제 외교활동, 국정감독활동, 입법하고 정치활동 관련 규칙이나 규정이나 내규들을 검토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기록을 보존한다고 할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개에 관련된 법규 연약들입니다. 공공기록물법하고 정보공개법 외에 국회 전체, 그리고 국회 사무처, 도서관, 조사처, 예산정책처의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개 관련 규칙 규정 내규를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지금 공개되고 집적되고 있는 정보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국회 기록물 관리 계획, 그 다음에 분류 기준표, 상의 세부 목록, 회의록, 그 다음에 전문 요원의 현황 및 업무 계획, 국가기록보존소 업무 계획,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정보관리와 관련해서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무 프로세스 파악을 위해서 보좌관 경력자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국회 기록보존 업무 경력자 인터뷰를 했고요. 국회 지원기관 지원 업무 경력자에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해외 사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보는데, 특히 이제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에 함의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 국립기록보존청, 관리청,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 입법부 그 센터가 있습니다. 이 입법부 센터에서 주로 그 임기 종료 후 기록 관리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입법부 센터에서는 이제 최근 한 10년 전부터 이 웹 하비스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웹 하비스트 작업은 아시겠지만 그 웹상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캡처해서 이 특별히 가공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아니하고 그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기록에도 이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회정보관리와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게 GPO입니다. GPO는 미국은 이제 행정입법 사법부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의 중앙관리를 의회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GPO 기관이고요. 그 GPO에서 뭘 하고 있냐면 그 GovInfo라고 하는 사이트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GovInfo에서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이제 기능이 뭐냐면은 일단 입법사법 행정부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집적할 뿐만 아니라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공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홈페이지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국회에 임기 중 생산되는 정보의 그 집적과 공개되는 방식하고 미국의 정보의 공개 관리되는 방식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국은 검색 중심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홈페이지는 보시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 10여 개의 분할되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국정감사 데이터베이스, 의안정보 데이터베이스 뭐 쭉 해서 그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부분들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별로 국회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는 있는데, 반면에 우리 국회의 데이터베이스의 큰 문제는 뭐냐면 검색 기능입니다. 지금 각각의 한 10여 개로 분할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연계해서 연계 검색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 DB 안에 들어가가지고 검색하는 기능만 자체적으로 완결적이고,
의안 정보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DB에 들어가면은 의원 개인의 이름으로는 정보 검색이 안 됩니다. 국정감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들이 어떤 정보를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이제 정보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하나의 큰 마스켓 안에 정보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검색 툴이나 검색 기능을 고도화 시켜가지고 이 박주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회의록 정보, 그다음에 국정감사 정보, 그다음에 뭐 지역구 활동 정보 이런 게 동시에 뜨도록 소팅을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바구니가 한 10개 정도 있는 건데 그 각각의 바구니들이 정보 보안이 안 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보 공개 시점에서도 이 시민들의 가용성을 떨어뜨리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러니까 임기 종료 후 기록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도 이 칸막이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 기록 보존을 하는 곳에서는 에스킨마다 다 일일이 다 받은 다음에 얘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임기 종료 후에 이관받고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이 정보관리 생산되는 그러니까 임기 중 생산되는 정보를 집적하고 관리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베스킷 간에 이제 장벽이 없이 정보 검색이 가능한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임기 종료 후에 이제 기록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넘겨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의 이 정보를 집적하고 관리하고 검색하는 기술 수준이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정보를 집적하고 공개하고 기록하는 것 사이를 관할하는 하나의 법률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관련해서는 이 제도적 근거가 없다. 이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도 약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두 가지다. 그러니까 기록, 공개가 필요하고 기록이 필요한 근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도적 근거가 있고 두 번째는 재정이 투입되면 그것은 기록의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 근거가 있고 그리고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활동은 크게 영역으로 보면 의원 개인에 관련된 정보가 있고 의원 개인이 국회라고 하는 이 집합적 회의체 내에서 하는 활동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영역으로 보면은 의원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의원 대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뭐 세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이제 지원이 들어가고 이런 거고요. 그다음 의원실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의원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 재정 지출에 관련된 부분부터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직윤리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윤리법상 의원이 지켜야 하는 이제 의무적 사항이나 또는 위반 사항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해충돌방지법이 지금 시행이 되는데 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의무 예컨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을 언제 했느냐 그게 변경시 재등록을 했을 때 언제 등록을 했냐 관련 변동사항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원내 경력사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징계 관련 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상에 따르면 징계 결과,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면 결과 공표는 하지만 징계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한 회의록은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분류표상 보면은 그 회의록은 집적이 되나 임기 중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임기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록관리기관에서 그거를 공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5년 있다 공개한다, 바로 공개한다 이런 근거가 필요한데 그런 기록관리기관이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되는 것이 적어도 이거는 이제 국회 소관 기관의 지침 형태로 좀 제도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상위에 이제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개인 정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뭐 언론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어떤 세미나에 나가서 발언을 할 수도 있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강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개인 정치 활동 관련된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구 정치 활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구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 정치 활동이 아니고요. 지역구 정치 활동 중에서도 의원의 직위로 이루어지고 국가 재정에 투입되는 정치 활동의 영역은 보존 기록이 있어요. 보존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보면은 이제 회의 참여 정보, 위원회 내 연구단체 활동 정보, 그 다음에 입법 정치 활동 정보, 국가 재정 관련 활동 정보, 감독 활동, 외교, 그 다음에 원내정당 활동, 청원 업무 이런 부분들로 이제 영역을 나눠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제도적 근거, 제가 이렇게 나눈 거는 이제 두 가지 제도적 근거가 있고 재정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제도적 근거입니다. 요 제도적 근거에 따라 가지고 재정이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활동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임기중 정보 공개와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이것이 이제 국회법 중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조항들이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결에 관한 정보는 공개한다, 뭐 등등등, 뭐 그 재산에 관한 국회의원의 재산 등록에 관한 정보는 공개한다, 등등등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법으로 정보공개법이 있고, 그리고 국회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관련된 그 세부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이나 내규 사항들을 보시면은 국회 차원에서 이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게 정보공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국회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걸 2003년에 새로 만들어서 지금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라는 걸 운영을 해가지고 이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 사무처 정보공개 심의회 내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할 때 만약에 이제 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그 정보공개 관련 법규에 비추어가지고 공개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심의회가 있는데 그 심의회를 운영하는 내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처 정보공개 운영 내규가 있습니다. 또 예산정책처도 심의회 내규가 있고요. 조사처도 심의회 내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국회 정보포털 운영 내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되고 있는 정보들의 한 8할 정도는 열린국회 포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정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린국회 포털에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기로 업데이트하고 공개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관할하는 내용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린국회 정보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국회의원에 관한 정보, 의정활동별 공개, 주제별 공개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의원을 검색하고 정당 및 교섭단체 현황이 들어가고 역대 국회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아까 제가 그 8개 영역을 나눴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은 안 들어있습니다. 뭐 지역구 활동에 관한 정보라든지 개인 정치 활동에 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의원실 운영에 관한 재정 지출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정활동별이라고 하는 게 회의정보, 위원회정보, 아까 제가 그 국회라고 하는 전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활동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저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주제별 공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의원 외교라든지 아니면 국회 재정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행정 정보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저기 주제에서 보시면은 이 행정정보 이런 것은 국회의원실 행정이 아니고요. 국회 소관 기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재정도 국회 전체 재정 정보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의원실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별도로 뽑아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외교에 관련된 정보는 이제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뭐 매도 매수까지 모모 씨가 어디를 갔다 왔고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의회 외교 관련된 부분은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의원실에서 작성하는 거랑 의원 외교단에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나 발간물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이런 그리고 이제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 이런 이제 의원 개인 정보, 이게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웹하비스트 방식으로 캡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 사무처 열린 국회 사무처 데이터베이스에 똑같은 풀방식으로 해가지고 정보 항목을 쭉 해서 이렇게 노출
이제 이렇게 시키고 있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 정보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접속할 수 있는 게 이제 위원회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이제 연관된 정개특위위원회, 위위위원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위원회의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원래는 한 대가 임기가 종료가 되면 리셋되는 방식으로 위원회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제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위원회별로 과거의 데이터들을 직접 해놓는 방식으로 지금 과거의 걸 버리는 게 아니고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는 한 3대가 들어와 있고 어떤 위원회는 한 5대가 들어와 있고 지금 이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이 바스켓 사이에 정보 교환이 안 된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열린국회 정부에서 위원회 자료실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국회 개혁하고 검색을 치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실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국회 개혁 특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정보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얘들이 여기 열린국회 정보의 위원회 자료실의 데이터 셋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정보 호환이 안 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국회 입법정보 통합검색 시스템이라고 제가 여기에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은 뭐 법률 지식점, 예결산 정보, 분석 감사 정보 뚜뚜뚜뚜 해가지고 이제 쟤들 개별 베스킷으로 관리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합을 해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일종의 그 데이터베이스들 사이에 정보 검색 기능을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정률 상으로 보면 한 10% 내지 20% 정도 아직 좀 한참 가야 되는 상태로 보이고요. 국정감사 정보 DB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정감사 정보에서도 보시면 여기에 2022년에 이제 제가 김기현하고 키워드를 쳤잖아요. 그러면 검색 자료가 빵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시고 지금 현역이시잖아요. 현역 의원, 원내 죄송합니다. 지금은 가셨는데 예, 대표 전 집권당의 대표셨고요. 이분은 분명히 2022년에 국정감사에서 뭔 일을 하셨겠죠, 그죠? 그렇지만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자료로 들어가시면 저기에서 담고 있는 게 뭐냐면 국정감사 계획서, 국정감사 보고서, 그 다음에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 행정부처에서 시정조치 요구서를 보내면은 거기에서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를 낸 그런 이 보고서 덩어리들만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의원실 운영 관련된 정보는 예산 총액 및 개요 정보 수준에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만 재정 집행 내역이나 결산 정보는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의원실 운영 재정 정보뿐만 아니라 의장단,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등의 이제 재정 집행 내역 별도 이게 지금 재정이 분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고 공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임기 종료 후에도 국회 기록물로 관리되고 공개돼야 됩니다. 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론 이게 국회 전체 별선서를 보면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 공개를 할 때 정보가 필요하시면 결산서를 보세요. 정보가 필요하면 예산서를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보 공개는 아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해가지고 이 이해충돌 이제 그 방지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 5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법 시행을 위한 행정부 시행령하고 대법원 규칙은 작년 5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도 작년 6월, 헌법재판소 규칙은 11월에 제정이 돼서 이미 기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관련 규칙을 제정하도록 이해충돌 방지법상에 되어 있는데 여태 규칙을 제정 안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 그리고 대신에 그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던 2022년 5월에 국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국회법에다가 제32조의 2에서부터 6까지를 신설을 해서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하도록
해놨는데 그것도 시행 시점을 내년 7월부터로 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고 이해관계 등록의 시행은 모든 다른 기관에 비추어 제일 나중에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게 현재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된 건데 어쨌든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관련 정보가 생산이 돼야 되고 이게 공개가 돼야 되고 나중에 이제 기록물로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징계 관련된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회의록으로 이제 공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정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열린 국회 정보를 통해서 의원실 발권 보도자료 수준에서 수립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한 세미나 토론회, 공개 강연에서의 발언 내용, 임기 중 발간 저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실에서 등록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기록으로 임기 중 관리를 하고 나중에 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근거 관련된 제도적 규정이 없고요. 예, 지역구 활동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방금 살펴본 게 임기 중 정보의 생산 및 공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임기 종료 후 기록관리 제도 관련돼서 보시면 국회의 공공기록물 관리를 규율하는 가장 상위법은 공공기록물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라가지고 국회가 지정해 놓은 이 국회의 기록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국회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법에 관련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국회 규칙으로 국회 기록물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하위 규칙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 도서관이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도서관 직제에 국회 기록물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라고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 기록보존소가 국회 도서관 산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기록물 관리 규정 그리고 도서관 내규 등등등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 기록물 관리 규칙을 보시면 이게 국회에서 지금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요 관리 규칙에 보시면 소속 기관 해가지고 사무처 등등등등등등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의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 규칙에 따르면은 국회의원실을 제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만들고 임기 종료 후에 이관을 받을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국회 기록물 관리를 여러 가지 관련된 법규 중에서 관리 대상으로 국회의원실이 명시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수집자료 관리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지침에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국회의원실이 생산 접수한 정보를 관리나 이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기증하고 방문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증해주면 감사하고 기증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문 수집 이 부분이 참 시대착오적이라고 느끼시지요. 그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방문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 인터뷰를 해본 결과 현실은 이 국회기록보존소의 담당 직원분이 주기적으로 국회의원실을 휙 돌아다니면서 방문해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소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을 쓰고 있어서 이것도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개인이 생산 및 접수하는 정보하고 국회 활동 정보 대부분이 국회 사무처 등의 이관 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실에서 그러니까 재정집행 요청을 하게 되면 국회 사무처에 담당 관련된 기관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활동이라면 그러면은 이게 국회 사무처 기록으로 너무 이관을 하게 되고 그럼 국회의원실에서 처음에 돈 주세요라고 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록은 지금 그 관리대상 기록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국회 거기서 접수를 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돈 준 기록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교섭단체 활동 등 원내 정당 활동은 아예 관리 대상 정보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회법상 교섭단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이 교섭단체 전문위원은 국회 재정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에 준해서 급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섭단체 전문위원 등이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본청에 가면은 교섭단체 대표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재정이 들어가고 있고 뭔 짓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관리 대상 기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임기 중에도 수집되지 아니하고 임기 종료 후에도 수집되지 아니해서 소실되는 정보, 대표적인 정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 기록물 분류 기준표의 관리 대상 정보 목록으로 보면은 임기 중에 전자 시스템으로 수집 공개되고 있거나 내부 전자 시스템으로 집적되고 있는 정보 중에 비공개되는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와중에서 국회의원실에서 행정부처에다가 정보 자료 요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 자료 요구를 하는 정보 유통 시스템이 전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메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보 유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A 의원실에서 행정부처에다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주세요. 그럼 거기에서 그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정보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임기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기록보존소로 이전을 하는지, 국회 기록보존소에서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거고요. 김정환 2017년 연구에 의하면은 종이 기록물하고 다르게 이거는 이제 국회 전자문서 시스템을 일괄 이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 기록보존서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관받은 정보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검색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보를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공개할 수 있는 내규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시스템상의 문제로 아직 분류가 덜 끝난 건지.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제가 거기에 자료에는 넣어놨지만 아주 오래되신 분, 한 5선, 6선 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지금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 이분이 이제 5선이신가요? 이상민 의원님 기록 자료를 검색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분이 5선 동안 얼마나 생산한 정보가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의 기록을 딱 넣으면은 국회 기록보존에서 걸리는 정보가 딱 47건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실하고 국회사무소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이에 조사회답이라고 하는 게 오갑니다. 국회의원실에서 법률을 만들고 예를 들어 입법조사처에다가 질의회답서를 요구를 하고 질의회답서를 받고 법제실에다가 법안 초안을 만들도록 요구를 하고 그걸 회답을 받고 이런 이제 인트라넷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도 말하자면 국회의원실에서 뭘 물어봐가지고 뭘 납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게 입법으로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거를 유통하는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이관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보 정보입니다. 국회의원실에는 상시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접수된 제보가 있고요. 이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한 2차, 3차적으로 생산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로지 국회의원실 정보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수집되지도 아니하고 이관되지도 아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보 목록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방안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기록보존 기준에 대한 부분부터 만들어야 된다. 지금 국회 기록물에서 국회 기록물 관련 여러 가지 규범들이 아까 쭉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국회 기록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부터 나오는 게 국회 사무처, 국회 입법조처, 국회 예산정책처 등등등이 생산하는 정보라고 되어 있고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규범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국회 기록물에 대한 정의에서 국회의원과 의원실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포함을 하여서 정의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서 헌법 및 법률 규칙에 제도적으로 명시된 명시된 직무에 관련된 정보라는 점에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것이 정의가 되고 제도적 강제력을 가지려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거를 아까 국회 기록본서,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국회 도서관이 있고, 국회 도서관 안에 국회 기록보존소가 활기관으로 있는데 그 3단 밑에 있는 국회 기록보존소의 지침을 가지고 국회의원실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독립적인 기록물법이 있고 여기 법적 정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련된 법적 목록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일단 국회 기록물에 대해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독립적인 국회 기록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은 각 기관들은 그 각 기관의 기록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 이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국회 기록물 관리를 하는 지금 이게 이제 아까 그 도서관에서 국회 기록 보존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구조 자체가 굳이 말을 하자면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 기록 보존을 해야 되는 게 국회 도서관하고는 별개의 업무 영역이란 말이에요. 국회 도서관은 국회 도서관법이나 국회 도서관 직제에 따르면은 임기 중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기록 관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인은 뭐냐면 임기 중 의정 활동 기록을 하는 곳에 일종의 이제 하나의 하위 파트로 지금 기록물 관리를 넣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형태의 지금 사무 배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기록관 필요하다는 거고요.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이 첫 번째 수집 공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전자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부분들을 국회 기록보존소 보존기관에서 바로 넘겨받아가지고 호환 가능한 방법으로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업무상 행정부처와 주고받은 아까 이제 정보 이런 거죠. 수집은 되고 있으나 비공개되는 임기 중에 수집은 이제 파트 2에 해당하는 건데 수집은 되는데 비공개되는 파트 4죠. 임기 종료 후에도 지금 비공개되는 것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역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임기 중에도 수집되지 않고 임기 종료 후에도 수집되지 않아서 소실되는 정보 이게 이제 개인 정치 활동에 대한 거, 지역구 정치 활동에 대한 거, 원내 정당 아까 교섭단체 활동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제도적 근거에 따라서 재정을 투입해서 진행한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기록물로 취급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규정할 수 있는 역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제 아까 그 미국 나라에서 하는 웹 서비스 방식으로 하려면은 저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까막눈이라 가지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재정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기술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아무리 보기에도 지금 국회 기록보존소가 그런 돈을 가용할 수 있거나 그런 이 기술적 인프라를 가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